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요 공매도 주체입니다. 주체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시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작은 헤지 펀드들, 그들이 작다고 그래도 그거 워낙 작으면 규모가 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거죠. 큰 건데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무슨 뭐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뭐 유럽의 펀드나 이런 펀드들은 하지도 않고 그건 규모가 무진 많이 크고 이 펀드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펀드들이에요. 작은 펀드들이 한국의 프라임 브로커지를 하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또 멜린치, 프라임 브로커지를 하는 증권사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프라임 브로커지를 하는 회사가 주식을 빌려주는 헤지 펀드의 주된 고객사예요. 이제 그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가지고 팔았다 샀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공매도 맛집이에요. 글로벌 넘버원 공매도 맛집이에요. 그 사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 서로 소통한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각자의 생각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투자가도 이제 있는데, 한국의 투자가는 기관 투자가하고 개인 투자가 두 부류가 계시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한국의 공모 펀드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그 시장이 움직여 갔냐면 공모 펀드 시장은 줄어들고 뭐 300조, 뭐 350조,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림잡아 350조 가다 지금 120조, 130조로 줄어들어 있고 사모 펀드 시장은 롱숏이 가능한 시장. 헤지펀드들 시장은 얼마 안 되다가 40조, 50조 하다가 이게 지금 270조, 230조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헤지펀드를 하는 사모펀드의 규모가 훨씬 커져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숏을 하는 투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게 기관 투자 중에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전문 투자자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증권사에 CFD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 증권사랑 이 투자자하고 토탈 리턴 스왑 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식을 나 그 주식 판 걸로 해줘 이러면 그 증권사가 그 주식이 그 고객이 지정한 거기서부터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투자자한테 돈을 주고 그 주식이 올라가면 이 투자자가 거기다가 돈을 줘야 돼. 그래서 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CFD 계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관 투자가 공매도 금지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그 주식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면 일부러 공포스러운 분위기 쓰고 그럼 또 그 밑에 어떤 분은 또 너 공매도 알바냐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금액을 전문 투자자라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정의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개미보다는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나쁜 뉴스를 자기가 미리 아는 상태에서 왕창 그거를 CFD로 숏을 해놓고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물증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심증입니다. 돈의 심리상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또 내가 도저히 그거를 그 금융거래 비밀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계좌도 우리가 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거라서 저는 물증을 가질 수도 없고 하여튼 가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냥 심증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 건데 좋은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쓰거든요. 가령 오늘처럼 2시 넘어서 일부러 하루 종일 기간 매도가 3만 주, 4만 주이다가 2시부터 종가까지 20만 주. 그 사이에 아무 유수도 없어. 아무 유수도 없어. 멀쩡한데 그냥 자기가 시장에 힘 세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 팔려면 오렌 버핏께서도 그러시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 돈이면. 근데 그거를 일부러 싸게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것도 제가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당신 유언비다 이렇게 저한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증이에요. 심증인데 하루 종일 이제 수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급이 체크된 게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추정치가. 갑자기 막 2시 넘어서부터 막 쏟아져 나와. 그것도 막 한두 종목이 아니라 특정 섹터 전체에 대해서. 그건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다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연금이라든지 롱올리 펀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겁먹으시면 안 돼.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하루 종일 뭘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격을 떨어뜨릴 때는 업틱률이라고 위에 갖다 쌓아요. 2시 넘어서 그것도 그 섹터 전반에 다 그렇게 쌓으면 개인들은 겁먹고 밑에 호가에 팔잖아요. 팔면 거기다 또 쌓아. 그럼 또 내려가. 그럼 그것 또 쌓아. 자, 다음. 자, 한국이 글로벌로 공매도 맛집이랍니다. 이거는 정말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해서 제가 인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우리가 맛집이 된 이유가 뭘까? 제가 뉴스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왜 메인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참 우리 국민 다수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교육에 관련된 건데, 이 기사는 제가 구석탱이를 다 뒤져서 춘천 교대신문에 나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쓴 거야.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읽어볼 만해요. 자, 그냥 제가 중요한 팩트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2015년에 S&P, 무디스, 거기가 글로벌 신용평가하는 정말 글로벌로 신뢰도가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각국의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이 몇 점인지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라별로 점수를 매겼어요. 1등이 덴마크야, 71점. 캐나다 68점. 영국, 독일, 네덜란드 여기까지 서구권이야. 그 다음에 미국 57, 싱가포르 똑같아. 프랑스도 52점 넘고, 일본이 그래도 43점이면 평균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 35점이고, 가봉 35점, 스리랑카 35점. 여러분, 한국이 33점이야.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이해도가 33점이에요, 우리가. 이 기사에도 나오는 건데, 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 나라들은요, 영국의 초등학생은 돈의 역할과 안전한 보관법, 가정의 수익과 지출 등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사회, 수학, 영어 등의 과목에 금융 관련 단원이나 주제가 섞여 있다. 한 예시로 초등학교의 인성, 시민성 항목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란 단원에서 시간, 자금 관리를 배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 주의 금융교육을 학교 교과 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금융교육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공교육 현장에서 금융교육이 부족한 현상에서 이런 학생이 금융에 관심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런 데니까요. 우리는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 대학원 나오고, 경영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진짜 나와도 미분적분 끝내주게 하고, 물리, 기하 엄청나게 잘해도 복리이자도 못 구하고, 현가 개념도 없어. DCF 밸류에이션을 못해. 그런데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가 1인 1표로 주어진 그게 민주주의의 우리 권리예요. 근데 우리 다 다른 한쪽에는 자본주의 살잖아.
자본주의의 권리인데 권리가 뭐냐면 이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투자는 꼭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험도 있고 오죽했으면 보험을 또 뭐 새로 바꿔준다는 게 또 업으로 잘하고 있어.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2중, 3중의 비용이 안 들 거 아닙니까? 투자 우리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적금이 됐든 정기예금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뭐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은 특징이 뭐 레버리지 시장인지 PIR이 뭔지 부동산을 고를 때 6가지 요소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교통 가치는 어떤지 환경 가치는 어떤지 뭐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한 군데도 없어. 노상 대학 가는 공부만 시킨 거야. 대학 가는 공부만. 그래서 이거를 막 도입하자고 누가 얘기를 해도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대요. 왜 반대하냐면 특별활동 이런 걸로 가르치자 그러면 학부모들이 우리는 결사반대일세 우리의 대학 못 간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나라였고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교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자연 가르치고 물리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정치 경제 가르치고 수학 미분 적분 가르치고 뭐만 그걸 세계지리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건 다 가르치는데 각자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이 금융교육은 안 해. 진짜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공매도 맛집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저희 나라가 농사짓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우리 민족은 다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권력, 세력 이런데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무서워 죽겠어 그냥. 신문에 뭐라 그러면 무서워 죽겠고 막 뭐가 막 잡혀 있고 뭐 세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주포 운운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는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장군인데 아니 주포가 무슨 주포가 딱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데 무슨 주포가 어떻고 세력이 누르니 올리니 제발 자기 힘으로 하시라고 공부해서 보이스피싱도 이거에 기인해요.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요 금감원인데요 검찰청 뭔데요 경찰청인데요 금융기관인데 이거 바꿔줄게요. 사기하는 유형이 다 우리가 쌀을 먹고 살고 협동하고 근면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착한 품성을 이용해서 겁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아니 누가 우리 또 조선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산농공상이라 그래요. 진짜 선비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러면 가거급제해요. 그 사람이 대장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밑으로는 공상은 그냥 천민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그런 게 빨리 사라지고 미국처럼 어느 대학이 졸업생을 자랑할 때 우리 학교 출신들이 시가총액을 만든 게 총 얼마다 그걸 자랑해야지. 우리나라는 대학교 자랑하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학교 출신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 출신 중에 누가 장관이 몇 명이고 판검사가 몇 명이고 그게 세상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인류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우리 국민들 교육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산농공상에 빗대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게 자랑입니까? 차라리 시가총액을 얼마 만들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중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어서 시가총액을 엄청 키웠잖아요. 중퇴한 분을 졸업식 연사로 초청해서 자랑스럽게 듣는 거야. 우리나라가 참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 공매도 맛집이 되는 두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 공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각자 도생.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하지 않아. 연대하는 건 소수의 돈 가진 사람들이 연대를 하는 거고 우리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미 투자자는 누가 막 들고 팬다 그러고 주포가 어땠다 그러고 세력이 어떻다 그러고 2시 넘어서 막 들이붙으면 내가 원래 공부했던 건 다 잊어먹고 무서워 죽겠어. 그럼 나 또 팔아.
자기 주관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상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막 짓밟히면 일어나는 그 습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누가 공포감을 조성하면 분열돼 버려. 그런 것도 큰 영향이다. 원래 또 자본주의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요. 분명히. 기관 투자가만큼 개인 투자가도 공매를 할 수 있느냐? 없어. 불가능해. 그리고 그게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게 그 전산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차지하고서라도 누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빌릴 수 있고, 누구는 그냥 일정 기간이 되면 갚아야 되고, 그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정보의 취득, 리서치 능력 이런 것만 기울어진 게 아니고 제도상으로도 미비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또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게, 이르신데 불구하고 이 주린이들 분들에게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5,000불이거든요. 이 가봉 이런 데랑 틀려. 우리가 차원이 틀리다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 틀린다고. 돈은 엄청 많아.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진짜 맛집이 돼버린 거지. 먹을 게 많아. 아무리 윽박 질러도 요만큼밖에 못 먹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안 놀 건데, 이분들이 반도체 팔아서 벌고 자동차 팔아서 벌고 근면하게 노동하고 해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다 모아놔서 돈이 그냥 뭐 웬만하면 조금만 노력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막 7억, 8억 주식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집에 막 은행 가서 막 협박을 하면 돈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라 그러면 그냥 웬만한 할아버지들도 7, 8천씩은 막 넣어. 그럼 보이스피싱 맛집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맛집인 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 우리가 깨어나서 공부해야 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간다 안 간다로 주식하지 말고, 누가 좋다 그런다고 다 몰려 들어가서 버블을 만들어서 사지 말고, 적정한 레벨에 왔을 때 분할 매수해서 정말 내가 어디 되면 팔아야지, 경기 민감지는 이렇게 매매하고 구조적 성장주는 이렇게 매매하고 미국이 금리를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매매하고, 그거를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정말 배워야 돼요. 제가 늘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인데, 히틀러를 만든 거는 히틀러가 스스로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이 그를 그렇게, 물론 그 사람의 본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나쁜 놈이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주식은 누가 막 팔아라고 윽박 지르고 막 2시 넘어서 호가를 쌓아도 난 얘하고 생각이 틀려. 난 시간을 기다릴 거야. 버텨야 된다고. 바람이 불면 풀은 자빠지지만 풀 뿌리째 안 뽑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뿔 또 일어나요.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투자도 좀 뿌리 있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막 들고 지나가고 나면 그 공매도 친 사람들도 기업이 이익을 딜리버리 해주면 재간이 없어. 다시 커버해야 돼. 소식해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돼. 누가 아무리 그 주식 좋다 그래도 본인이 공부해서 좋다는 확신이 들어도 무서워 죽겠는데, 공부도 안 한 채로 누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사가지고 있으면, 누가 막 눌러대고 나쁜 얘기 쓰고 나쁜 뉴스 퍼뜨리고 실제로 막 조작해서 막 들고 패면 못 견딘다니까. 공부하시라고요. 진짜 공부해. 우리가 그래도 근데 가봉 오간다는 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초월했을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는 금융의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좀 머리가 더 좋은 실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여러분 대신해서 숏 퀴즈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천천히 올라가게 내비두면 숏도 안 나오고 우리가 또 서로가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긴 시각으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하루 중에 주식을 사더라도 자기가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10,000주를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아침 대바람에 500주 사지 마시고 시간을 나누세요. 시간을 나눠. 그래서 제가 깨알 팁 하나 드리면, 점심 시간이 가장 싸요. 하루 중에. 미국 시장이 오르는 날은, 호재 나온 주식은 아침이 가장 비싸고 점심시간이 가장 싸. 근데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은 또 뒤로 갈수록 또 일부러 또 밀어 제낀 사람도 있으니까 나눠서 사시라고요. 매매 관점이 있으니까 자꾸 아침에 사서 장중에 오르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맨날 며칠을 나누어서 자산을 편입하고, 하루 중에 사는 것도 아침에도 한 번 사고 점심 때도 한 번 사고 마감 때도 한 번 사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모아서 5년 동안 이 주식 안 팔 거야. 공부 다 돼 있어.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건 자신 있어. 이제 난 밸류에이션도 공부했어. 나도 무기가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투자하셔야 된다. 그게 공매도와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제도도 제도지만 우리 각자가 정말 깨어나 있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공매도, 제가 운용사에 있을 때 헤지펀드 본부도 한번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맨 처음에 선물을 숏을 하고 현물을 롱하는 롱숏 펀드를 한 경력도 있고 해서,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원래 스킴은 비슷한 거니까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꼭 지피지기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아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